안녕하세요. 오늘은 C.S.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, 그 첫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있잖아요. 루이스가 이걸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던데 여기에 딱 주목하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죠. 루이스는 사람들이 막 다투는 그 방식 자체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요. 다투는 방식이요? 네, 예를 들어 야, 그건 내 자리야 라거나 뭐 너라면 좋겠냐? 이런 말들 있잖아요. 이게 그냥 나 기분 나빠.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상대방도 당연히 알 거라고 기대하는 어떤 기준, 어떤 행동의 기준에 기대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통된 기준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바로 그거죠. 루이스는 이걸 이제 인간 본성의 법칙, 아니면 뭐 옛날엔 자연법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요. 네네, 자연법. 근데 이게 뭐 중력 법칙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.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. 그 차이가 중요하겠네요. 중력은 우리가 어길 수가 없지만 이 법칙은 네, 어길 수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의 핵심 주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기본적인 도덕률을 안다는 겁니다. 뭐랄까 마치 게임의 규칙 같은 거죠. 게임 규칙이요? 네. 이 규칙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없다면 사실 저 사람 반칙했어. 이런 식의 진짜 다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아하, 규칙 자체는 우리가 어길 수 있지만 그 규칙이 있다는 것 자체는 다들 안다는 거군요. 흥미롭네요. 근데요, 이게 정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문화권마다 도덕적인 기준이 꽤 달라 보이기도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루이스도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.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도덕적인 관습, 실천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. 예를 들어서 이타심을 어디까지 발휘해야 하냐, 가족에게만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 이런 건 다를 수 있죠. 네, 그렇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. 어떤 문화에서도 노골적인 이기심 자체를 막 장려한다거나 이유 없이 남을 배신하는 걸 칭찬한다거나 그런 문화는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. 완전히 전반대인 도덕 체계는 없었다. 이런 말이군요. 네, 자기만을 내세우는 게 미덕이었던 적은 역사상 없었다는 거죠. 이런 점에서 기본적인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적용은 좀 다르도 핵심은 통한다는 거네요. 아까 자료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네. 정작 자기가 좀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바로 이건 불공정해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. 바로 그겁니다. 루이스가 딱 꼬집는 인간 행동의 모순이죠. 예를 들어서 약속 같은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던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자기와의 약속을 딱 어기면 엄청 화를 내잖아요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하면서요. 맞아요. 그런 경우 있죠. 이게 뭘 보여주냐면 말로는 법칙이니 뭐니 부정할지 몰라도 실제 자기 반응 속에서는 그 법칙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이 지점에서 루이스가 말하는 그 두 가지 핵심 명제가 딱 정리되는 느낌인데요. 네, 그렇죠. 첫째는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, 즉 자연법을 알고 있다. 네, 첫째. 그리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법칙대로 살지 못한다. 이거죠. 두 번째 명제.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만큼이나요? 네, 정말 그렇죠. 우리 모두 이 기준을 알아요. 아는데 계속 어겨요. 끊임없이. 그리고는 누가 그걸 지적하면 어떻습니까? 온갖 변명들을 늘어놓죠. 맞아요. 변명하죠. 그땐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. 라든지, 아니, 그게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. 뭐 이런 거요. 네, 바로 그런 변명들이요. 근데 루이스는 여기서 또 한 번, 역설적인 점을 발견해요. 역설적인 점이요? 이 변명들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그 법칙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. 변명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. 그렇죠. 정말로 법칙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변명을 하겠어요. 그냥 내 맘인데 하면 되잖아요. 하긴 그러네요. 근데 우리는 꼭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변명하고 또 좋은 행동은 어떻게든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.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와. 결국 루이스는 우리를 딱 두 가지 명백한 현실 앞에 세우는 거예요. 첫째, 우리 안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이 있다. 둘째,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.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직시하는 것.
여기서부터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시작된다는 거죠. 네.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오늘 루이스의 주장을 쭉 따라가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적인 감각, 그리고 실제 우리 행동 사이에 그 간극이랄까, 그게 참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, 듣고 계신 분들께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내 안에 이 법칙을 알고 있다는 것,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, 이 둘 사이에 어떤 긴장감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